안녕하세요. 매일경제를 읽어준 남자 라이너입니다.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매일경제를 여러분에게 브리핑하면서 하기 전에 오늘은 좀 스테이지를 좀 공간을 바꿔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서는 서재이자 침실입니다. 뒤에는 책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제가 그리다만 그 신발에 대한 그런 그림 이젤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골프 가방이 있네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아마 2회분인가 3회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게 5년 전에 저는 정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막 그 술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인생에서 참 힘든 시기였고, 또 인생에 뭔가 희망과 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술에 빠졌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그 매일 술을 마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직장일을 마치고 항상 또 대학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 다니는 동료들이 매일 술을 마시는 거 보고 저는 이해를 못 하십니다. 물론 그때 저는 이제 술은 안 했지만 담배를 피우는 시기였는데, 술을 매일 먹는 사람 보고 참 이상한 사람들, 저 사람 거의 중독자 아니야?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 거의 한 10년 지나서 인생에 뭔가 좀 굴곡이 생기고 제가 원한 대로 일이 또 풀리지 않다 보니까 술을 처음에는 뭐 원래 술을 뭐 한 달, 두 달 한 번씩 마실까 하다가 나중에는 뭐 보름, 또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 어떻게 그러다가 더 발전해서 거의 매일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저 자신이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술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다. 술이 인생의 최고야. 그야말로 정말 일상 있는 술을 잔뜩 마시고 인생을 하자 하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꿈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보면 참 너무 한심스러울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이 라이온 그 2회분과 3회분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술에 엄청 취해가지고 어느 겨울날 혼자 이제 그때 혼자 이제 제가 있을 때인데, 혼자 아파트로 들어온 시기에 아파트의 한 12월인가 1월 달에 어떤 그 벤치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막 그 길고양이였습니다. 혼자 한 마리가 볼품없는 고양이가 그때 그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영양 상태가 아마 제대로 안 돼서 막 털이 막 빠져 있고 좀 볼품없는 그런 고양이였어요. 그 고양이를 또 보는 순간 마치 나의 자아상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자아상, 나를 비추는 너무 볼품없는 그 고양이였어요. 그때 그 고양이를 보는 순간, 보통 길고양이를 보면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사람 보면. 그 고양이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것인지, 안 그러면 그 고양이도 나처럼 인생을 뭐 자기의 삶을 포기한 것인지 제가 가까이 가더라도 도망가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고양이가 정말 뭐 동병상련이라 그 고양이를 제가 안고 정말 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고양아,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정상훈, 라이온, 좀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계기를 해서 더 이상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 내 소중한 인생을 왜 이렇게 술독에 빠져서 모양이 보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술을 제가 끊었죠. 정말 저는 정말 인생에 정말 많은 것을 이제 제가 정말 독한 결정했습니다. 그 담배도 대학 시절부터 해서 거의 한 40 후반까지 피우다가 끊었습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담배 끊는 인간 상종하지 마. 그만큼 그 독한 인간이라는 거죠. 힘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배 끊는 것보다 더 독한 인간이 술 끊는 인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술 끊는 인간, 아주 정말 독한 인간. 독한 결단이 아니고는 술을 도저히 끊지 않습니다. 그래 술을 끊으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무진장 읽게 되었습니다. 남는 시간, 옛날에는 맨날 앉아 술 마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해요. 물론 제가 희망과 꿈을 다시 가지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책도 부진히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대만제 지금 메리다 자전거도 있고, 저 캐나다 장도 있고, 그리고 술을 안 마시니까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책도 많이 사게 되고,
좋은 자전거를 타서 토요일마다 자전거 라이딩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한 6개월 전부터 저 뒤에 보이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젊으실 때 사실 화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좀 그 예술 이런 쪽이 좀 그 탤런트 DNA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다음 이제 골프 같은 것도 지금 좀 배우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골프는 정말 대한민국 뭐 옛날에는 저 기족 스포츠다, 부르주아 스포츠다 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동네 아주머니조차 이제 배울 정도로 이게 국민 스포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걸 골프를 좀 배워야겠다 싶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사상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매일경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경제신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퍼스펙티브, 즉 어떤 관점, 기본적인 어떤 그 머릿속에 도구를 갖고 이 신문을 보셔야 이 혼란스러운 그 기사가 좀 정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경제, 매일경제나 이제 제가 한국경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이 경제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가치관이 항상 그 충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 경제라는 것은 뭐냐? 제가 보건대 그 경제라는 것은 빵의 문제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먹는 밥의 문제입니다. 누가 빵을, 누가 살을 생산해서 그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이게 분배하느냐, 이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그 경제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뭐 GDP 경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2% 3% 경제 성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뭐 1년에 뭐 100조 원의 또는 1000조 원의 어떤 돈을 번다 치면 그 돈을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만들어진 돈을 대한민국의 누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또는 여자가, 남자가, 늙은이가, 젊은이가 어떻게 나누겠냐, 이런 문제를 다룬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에서 두 가지 이제 가치가 항상 충돌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학적 용어로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효율성. 효율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성장입니다. 빵을 크게 키우는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집중한 것이 이제 효율성의 문제고, 이제 형평성이랍니다. 형평은 뭐냐? 만들어진 빵 또는 논에서 만든 그 살을 어떻게 나누느냐, 분배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그 빵을, 파이를 크게 만드냐, 이런 데 이제 집중하는 가치 측면이라면, 형평성은 그 만들어진 빵과 살을 공평하게 골고루 나눠 먹자, 함께 나눠 먹자, 이런 데 집중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그 효율성을 이제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라든가 개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기업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강조하고 이것을 보호해주는 입장이고,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시장 경제라는 거죠. 시장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하면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자본주의, 캐피털리즘, 자본주의라고 표현하죠. 또 다른 말로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 이거는 이제 빵을 이제 나누는, 살을 나누는 이런 이제 분배에 그 집중하는 건데, 이걸 이제 경제식으로 표현하면 계획 경제라 하죠. 그리고 이걸 좀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커뮤니즘, 소셜리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 전자에는 성장 같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 정책을 보서 우익이다, 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효율성보다는 이제 공평성, 잘 나가는 것보다, 뭐 대한민국이 막 국부가 커지는 것보다 좀 함께 잘 되자, 동방성장하자, 경제 민주하자,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파라고 하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후자 쪽에, 그러니까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성장보다는 함께 잘 되자,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파보다는 좌파에 가까운 이런 건 정부라고 볼 수 있고,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이런 정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이제 집중하는, 특히 그 수출 주도 전략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늘리는 데 이제 집중하는 그런 우파적인 이제 정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난 뒤부터는 과거의 그런 그 우파적인 경제 성장에 집중했던 그런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살림살이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국부는 커지는데 이 커진 부를 어느 그 대기업이든 상류계층 몇 사람만 이렇게 소수에만 부가 이제 집중되는 문제가 생기고 다수는 그 소득에서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어때 좀 상대적으로 못살되는 흔히 말하는 소득 양극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시중하기 위해서 좀 그 분배에 강조하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에 강조하는 그런 좌파적인 그런 것을 이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이 두 개 사이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투쟁을 해온 역사입니다. 투쟁. 이거는 원시시대부터 뭐 최근에 마르크스 이런 공산주의자가 등장해서 나타난 충돌이 아니라 원시시대부터 원시, 구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지금 1차, 2차, 3차, 4년 계속 이게 충돌한 거죠. 왜냐하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지연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두 가지를. 왜냐하면 하나를 살리면 다른 하나가 죽어야 되고 뭐 오른쪽이 살려가면 왼쪽이 죽어야 되는 이는 이제 시소 게임의 관계죠. 아마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면 신이 이걸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또 성장한 그 대가를 골고루 나누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면 뭐 천국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들 봐라. 이것들이 뭐 다 뭐 효율성, 형평성,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그런 이상적인 지상에서 유토피아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고 또 그런 세상이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신을 생각하겠습니까? 신을 생각하지 않죠. 사실 공산주의 이론가 혁명가들이 꿈꾼 게 그거예요. 사실 지상 천국을 만들자. 지상 천국을 만들면 사람들은 종교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다. 그런 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가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매일 경제 우리가 매일 있는 매일 경제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 사상이 두 가지 가치관이 항상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매일 경제를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매일 경제 첫 번째 기사는 이겁니다. 자 실세 정책 결정 뭐 정책 주도 강화 해가지고 장하성 이제 청와대에서 소득 성장 그 정책을 이끌던 장하성 씨가 물러가고 이제 김수현 씨가 그러니까 실세 정책 실장으로 등장함으로써 이제 이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계속 이끌어나가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은 결국 효율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형평성, 평등, 빵을 좀 더 골고루 나눠 먹자. 대한민국이 소득 양극화가 되었으니까 좀 더 그 격차를 줄이자. 그런 걸 시작하는 것이 이제 소득 수독 정책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이끌어 나갈 사람이 이제 김수현 씨 이 사람이야. 얼굴이 보면 좀 부르주아 이런 느낌보다는 좀 서민적인 그런 느낌 주지 않습니까? 이 오른쪽이 이번에 이제 그 김동연 씨 대신에 총리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람 얼굴이 보면 좀 약간 좀 살집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르주아 이런 그 느낌 주지 않습니까? 좀 우파적인 뭔가 성장 쪽에 이제 가치를 두는 사람이 여기는 좀 형평성 좌파적인 그러니까 계획 경제, 국가 시장 경제, 국가 개입에 대한 그런 얼굴에 관상이 이게 나타납니다. 가치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대구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인생을 정말 초등학교 3학년 중퇴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 구남매를 이제 먹이 살 참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가 항상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라이온,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 생긴 대로. 뭐 좀 고상히 표현하면 그 관상대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생을 요새 보니까 사람들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그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뭘 추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얼굴도 보면은 이제 뭐 좌파적인 우파적인 얼굴도 보면은 좀 그래요. 좌파적인 사람은 얼굴이 좀 뭔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좋게 표현은 좀 학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게 얼굴에서 막 그런 느낌 주고 좀 우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뭔가 얼굴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좀 풍요롭게 보이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이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본론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대기업 성장 열매 독시, 문 고강도 의지. 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 문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지수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고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이야기해 놓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파적인 이제 정권에서는 경제성장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 공정을 잃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형평성을 잃었다는 거죠. 형평성. 함께 이룬 결과물이 함께 이룬 결과물 어떤 성장의 결과가 대기업 집단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대기업 집단이 아닌 사람에 의해서는 소외되고 소득이 양극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고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 경제가 무너졌다. 이어서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해졌고 즉 부가 어느 한 곳에 몰린다 그죠. 대기업을 비롯한 어떤 상류계층으로 몰렸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자.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눈다. 아까 그렇죠? 아까 형평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평등, 성장보다는 분배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 하고 빨리 경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분배하고 나눠 먹어야 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기한 문 대통령은 좀 더 시장 경제보다는 계획 경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자유보다는 평등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자신의 가치라는 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구강모 파격 LG CEO 전영인 참 지금 아마 구강모 씨가 아주 젊은 이제 LG 회장으로 이렇게 지금 40대인데 참 어떻게 보면 파격적입니다. 원래 그 뭐 LG폰은 재벌에서는 그 재벌 계열사에서 이렇게 임원에서 이렇게 뭐 그 바닥 따져가지고 승계하는 이런 사람들을 시유하는데 LG에서는 전혀 그 뭐 이 LG에 종사하지 않은 3M에서 일피전적으로 그 자신의 어떤 그 경력을 쌓아온 그런 그 신학철 씨를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LG를 혁신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직 내에서 자라나온 사람은 뭔가 그 타성에 져 있다. 타성에.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생각을 하면 뭔가 외부 인사가 들어와야 된다 그죠. 이게 외부 인사. 그래야 뭔가 혁명이 일어난다 그죠. 그렇게 본다면 뭐 구강모 회장이 그 이끄는 LG의 앞날이 참 그 주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도 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 가속화, 천명한 청와대. 자, 지금 이제 김동연 씨가 물러나고 새로운 이제 장관이 등장하고 또 장한 씨가 물러나고 김순 씨가 이제 등장. 김순 씨가 종부세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 종부세 그 자체가 결국 전국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는 어떤 부자 상류 계급의 어떤 그런 세금을 막 중과세 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소득을 재분배시키다. 그런 입장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파 좌파로 나눌 때 좌파적인 시장 경제보다는 계획 경제,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 청와대 실제 톱 팀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는 계속 소득 주도 성장 이걸 이끌어가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과거에
수출 그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그 효율성보다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즉 성장에 강조하는 입장이라서 그것이 계속 이제 대한민국에 소득 양극화 문제가 생긴다. 분배의 문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끊고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분배를 강조하는 입장이죠. 분배. 그래서 소득 격차를 줄이겠다는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 계속 매경에서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시간 관계상 한국 경제의 중요한 면에 갖다가 라이온 시청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한국 경제 오늘 일면 톱입니다. 역시 경제수장, 경제팀장이 바뀐 것을 갖다 일면 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똑같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팀 바꾼 날 공정경제 강조한 문대통령. 공정경쟁, 공정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아까 저기 했던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효율성보다 형평성,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강조한 문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박근혜 정부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 국가의 그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시정하기 나오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공정 경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게 자기의 태생 이유가 정권이 탄생된 이유가 과거의 효율성 강조한 성장을 강조한 그 정권이 대한민국의 소득 격차, 정말 계급 간의 계층 간의 위화감을 계속 일으키고 그건 결국 대한민국의 통합을 깬다는 거죠. 통합이 전쟁이 터지면은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 살아야 되는데 상류층과 하류층이 이렇게 소득 격차 하도 커지다 보니 전쟁이 터지면은 이 일시불란하게 같이 합심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제가 약간 좀 에피소드를 하면 로마가 조그마한 도시국가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서 지중해 연안을 제압하는 로마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던 이유가 로마군은 정말 그 상류층 하층에 있던 그 소득 격차가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귀족층 서민층 간에 이런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이 소득의 재분배를 갖다 그 당시에 그 로마를 이끄는 정치가들이 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더라도 로마 군들은 똘똘 뭉쳐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로마 제국처럼 정말 한반도를 넘어서 정말 웅비하는 그런 사자 라이온처럼 또는 타이거처럼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 간의 어떤 통합을 유지해요. 통합에 위해서는 결국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기본적으로 이 의식은 맞는 거예요. 의식은 맞는데 이제 이걸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또 다른 가치관인 효율성, 성장의 저력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동시에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 신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걸 원치 않는다. 지상에 자신을 잊어버리는, 신을 잊어버리는 지상 낙원을 형성되는 것을 신은 원치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똑같이 얘기 나옵니다. 왕승섭, 김수현, 정책실 접수, 소득 주도 성장 더욱 성장했다. 자, 소득 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권이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있는 한 고란 거죠. 죽이 되든 밥이든 고 끝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국 경제에서는 그 구강무 씨가 뭐 이런 기사는 뉴 LG를 향한 파격 인사 신호탄에서 참 그 구강무 씨가 만 40살이네요. 아, 대단합니다. 대기업을 이끄는 나이가 40. 이번에 아마 고려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고려대 나왔는데 LG 앞날이 참 옛날에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 컸지만 옛날에 삼성전자 크기 전에는 LG전자 옛날에 그 골드스타라고 그러죠. 골드스타 금성이라 해서 참 금성이 금성 LG가 이 정도로 했다면 삼성 요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뛰어난 CEO가 나오다 보니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자, 아마 구강모 씨가 LG그룹 회장이 되기 때문에 LG그룹이 계속 노력한다면 아마 삼성과 맞교는 그런 상대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경쟁 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경쟁, 독점보다는 경쟁. 이는 경제적 LG 지금 한번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왜 망해가고 있느냐? 왜 망해가고 있느냐? 현대자동차의 그 독점체는 무너뜨리는 경쟁업체가 없다는 거죠. 옛날에 현대에 오기 전에도 기아차가 있고 뭐 대우자동차가 있고 뭐가 있고 이랬는데 현대차가 독점체다 보니 그 현대차의 아성 아니면 무상함을 깨부릴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현대자동차가 계속 이렇게 자꾸 추락을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게 잘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LG라는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커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주말에 푹 쉬시고요. 주말에 저처럼 뭐 자전거를 타시든 제발 술은 드시지 마시고 술 마실 시간 이 라이온과 같이 독서도 하고 경제신문을 같이 읽으면서 지적으로 정말 지적으로 뭔가 인터랙션하고 인텔이 갖고 뭔가 좀 지성적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특히 경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저도 경험한데 경제 지식을 많이 알면 할수록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생활, 좀 해피한 생활, 좀 더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온 그 프로그램 보시는 분이 또 남자분이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좀 절제하시고 그 남는 시간에 독서를 많이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부인의 가사이도 도와주면서 사랑받는 그러면서 장래의 어떤 꿈을 가지는 그런 라이온 남성 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보다 좋은 기사, 보다 좋은 코멘트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바이바이.